이게 시진핑만 그런 게 아니고 후진타오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 하기 전에 맡았던 게 중앙당국 교장이에요. 마오쩌둥이 1942에서 1947년까지 중앙당국 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갔다 왔다고. 거기를 민주당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부정선거 교육받으러 간 거예요. 어떤 스파이 짓을 할까 모르고 간 거 아니야 뭐 대놓고. 특별편성 스탑 더 스틸 3편 일부 부정선거 핵심 키워드 7 핵심 키워드 7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로 초안전, 두 번째로 트루먼쇼, 세 번째로 시민의 눈 조혜주 김어준, 네 번째 선관연수원과 비밀임시사무소, 다섯 번째 중국인 선거사무원, 여섯 번째 AEC과 1대1로, 일곱 번째 한미연합작전 이렇게 핵심 키워드 7개로 정리를 했고요. 초안전이라는 거는 뭐 쭉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맞닿아 있으면은 미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측면 승부를 한번 해보자. 싸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미디어 그 정치인들 정치자금 주고 이제 매수하고 하는데 이제 한 1조 원 정도 쓴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 1조를 들여갖고 지금 중국이 얻는 각종 혜택 그런 부분들이 주한미군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해 주둔하는데 이제 미군이 한 1조 5천억 이상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1조 5천억씩 들여갖고 이제 주한미군 주둔시키는 것보다 1조 원의 공작금을 들여갖고 이제 3프로 TV 섭외해서 뭐 하고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뛰어넘을 초 한계한 전쟁전. 기존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을 해보자.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전쟁 방식. 목표는 타깃 국가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이 모양 이 꼴인 게 결국 이제 초안전 때문이고 미국도 초안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가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이브리드 전술, 그 친필 편지의 하이브리드 전술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타깃 국가를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약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펜타닐이고요. 너무 무서운 마약입니다. 예. 펜타닐이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가 더 강력한 합성 마약성 진통제라는. 중국이 미국을 이제 뿌리째 흔들기 위해 갖고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거쳐서 수출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이 펜타닐 제대로 단속 안 하면은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상태냐 하면은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3년 연속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마약 때문에 죽는데 그 10만 명 중에서 3분의 2가 펜타닐이라.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국 언론에서 얘기는 안 하고 다 친중 매국노들이라 갖고 이 펜타닐을 핑계로 관세를 물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펜타닐은 미국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초안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피어의 천사들. 펜타닐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뭐 시카고,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이런 길거리에 펜타닐 중독에 걸려갖고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청나라가 망했을 때 중국이 자기들이 당했던 거를 그대로 복수요.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2019년에 일어났던 그 홍콩의 우산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갖고 홍콩에 퍼뜨린 게 우한 폐렴이고요. 투표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를 해라. 그 우편 투표에다가 각종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바이든을 당선시킨 게 2020년 그 선거였다는 거죠. 그 전초전으로 테스트 해본 게 2020년 4월에 대한민국 총선이었다는 거죠. 이 펜타닐이 미국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에 장악된 언론들이 이 대한민국 마약의 그 위험성, 심각성에 대해 갖고 되게 축소보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펜타닐이 한국 래퍼들은 전부 다 펜타닐 중독이었다. 이때에 벌써 펜타닐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제시 펜을 폭행한 피해자가 일행이 프로듀스가 한인 깽단 의혹이 있다. 이 한인 깽단이 뭐냐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이제 한인 깽단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취급했던 게 마약이라는 거잖아. 마약의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 중에 하나가 이상 공격성이 생기는 게 하나의 특징 같은 거거든요. 이 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마약에 이렇게 이제 취해 있어 갖고 지나가던 제시 펜을 폭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인 깽단이었다고 하니까 중국인이었잖아요. 중국의 깽단이 사람을 치고 이제 날랐는데 그냥 이제 풀어주고 끝내버리고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삼합회 소속일 가능성 또는 그렇게 내세울 정도로 폭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폭행 사건 당시에 제시와 함께 있었던 코알라 프로듀스도 한인 갱단의 일원인 것 같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코알라는 LA 한인 갱단 중 하나인 한국인 범법자들 코리안 아울로스의 구성원이고 그의 두 팔에 있는 문신 KOS는 코리안 아울로스의 약자인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거 수사 안 했단 말입니다.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마약에 대한 대처가 너무 손방망이에요. 강남이나 뭐 홍대나 이런 지역이잖아. 용산 이런 지역이. 그런 지역에 경찰일수록 마약을 적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덮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약을 근절하는 거나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게 중국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경찰 연루 의혹 버닝썬 사건 윤석열 손으로 해서 버닝썬 사건의 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버닝썬 사건은 마약, 탈세, 성매매 등 온갖 것이 다 엉켜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걸 수사를 했으면은 아마 덮여지지 않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검찰이 이거를 수사한 게 아니고 경찰선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은 덮어주는 수사를 했다는 거죠. 버닝썬 사건 상관이 내사 막았다. 그 윗선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막은 거예요. 그 막았던 사람이 윤규근, 조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막았으면 검찰에 이거 진정서를 낼 정도로 열심히 막은 게 경찰이었고요. 그 과정을 내사하려고 하는데 발령을 내버리고요. 경찰 간부가 수사받게 돼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뭐 문다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문재인하고 직접적으로 아마 연결됐을 거다. 이제 그런 거고요. 7월 3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버닝썬 전 직원이 내부 폭로를 한 거죠. 강남서 경찰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여자 접대를 받았다. 버닝썬의 성접대를.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냐고 이게. 이런 일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더 확대하고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경찰들을 제대로 이제 검찰이 관리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검찰의 이제 마약 수사 권한을 이제 뺏고 했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란 겁니다. 마약이 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골목 뒷거리에 이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뭐 10만 명이라는 지금 미국 상황인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버닝썬 관련된 내용도 대통령은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트루먼 쇼입니다. 선거 개표 방송은 실제 집계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커가 조작한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정 부분 선거 관리의 부실, 실수 이런 건 있지만 그게 총체적인 선거 부정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 해커가 조작한 숫자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트루먼 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들어. 개표 결과 값이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경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 해킹에 뻥 뚫린다. 투개표 결과도 모두 조작이 가능하다.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인터넷 침투 가능하고 선관위 북한이 어느 때라도 공격 가능하고 실제로 공격해서 서버를 틀었던 김숙희라고 실제로 왔다 갔던 증거도 나왔던 거고요. 해킹으로 투표용을 바꾸고 뭐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하고 다 총체적인 부실이고 트루먼 쇼였다는 게 결론이고요. 정상적인 개표 시스템이라고 하면 개표해서 개표한 숫자를 보는 거라고 하면 숫자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준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주는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목격이 되고요. 미국의 2020년 선거에서 목격된 사례입니다. 9시 1분에서 9시 12분까지 11분 동안 4.2% 득표율 24,222표 중에서 11분이 지나니까 0.9% 5,189표로 줄어들더라. 숫자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커가 조작한 숫자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를 보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작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965만 3,074가 1시 12분 58초였는데 13분 21초 경과한 다음에 964만 7천으로 5,513명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조작의 증거죠.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일 투표자 수가 6시 딱 끝났을 때 1436만 7809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49분 지나갔고 투표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표가 306표가 줄더라. 투표한 투표지가 100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표했을 때 10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보면은 97장이고 100장인데 105장이고 하는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부된 투표용지하고 개수된 네. 투표지하고 딱 떨어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체가 다 틀려요. 한 표씩 두 표씩 틀려도 다 틀려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거는 허울만 그런 거지 투표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개표를 뽑는 거고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판사들이잖아요. 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금감원은 더해. 거기는 뭐 공적 기관도 아니고 헌법상에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금융 관련해갖고 뭐 온갖 정책들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자의적으로 막 적용하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차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받아갖고 설비 투자를 해서 중국하고 경쟁해서 중국을 때려 눕혀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중국 돈 받고 이 새끼들이 주인국인 중국한테 위협이 되면 안 되니까 너네 유상증자 하지 마. 반려. 이러면 유상증자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금감원이 비일비재하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선진 미국에서는 검사도 투표를 해서 뽑고요. 판사도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요. 그래야지 시민들의 눈치를 당연히 검사도 보고 판사도 보고 다 보죠. 우리는 지들 세상에 그냥 2천만 표 줘갖고 뽑은 대통령을 막 구속하고 뭐 긴급 체포하고 구속해서 잡아놓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나고 있었는데도 다 몰랐다는 거죠. 하남시가 하남시의 선거인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동에서 인구수는 0세부터 116세라서 선거인 수보다는 무조건 많은 게 정상이에요. 45,687명 인구수 중에서 0세에서 18세를 제외한 성인들만 투표할 수 있으니까 선거인 수가 34,837명, 10,0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데 신장 일동은 인구수보다 선거인 수가 더 많아요. 이런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갖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명부 2개를 갖고 와서 대조를 해보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게 검증을 못하게 막는 게 부정선거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거를 자백하는 거나 자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선거구가 바로 추미애가 당선됐던 선거구. 추미애를 국회의장 시키고 싶어 했었거든요. 야, 이거 추미애 당선시키려고 이런 것까지 한 건 너무 좀 과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원식이 됐다. 우원식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이 막 탈당 릴레이하고 막 그랬어요. 이때 난리 났었다고. 숫자를 조작하는 증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든 스파이크입니다. 이틀 동안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가 3일째 역전돼요. 3일째. 3일 동안 개표하고 할 거면 그냥 손으로 세우면 되지. 왜 전자개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한 목적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라지지도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쭉 이기고 있다가 3일째 새벽에 갑자기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 미시간에도 쭉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가 네. 갑자기 수직 한 번, 수직 2번 올라갔고 3일 지나서 보니까 바이든이 이겼다. 바이든 땅땅땅 해갖고 대통령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동일한 현상이 경기도지사 선거. 김동연 지사하고 김은혜 대표하고 네. 새벽 5시 32분에 갑자기 표가 쑥 올라갔고 역전된 겁니다. 이게 동일한 현상이 있었다고요. 이게. 표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났어요. 10,000표 차이 딱 났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놓고 수작한 거예요, 이거. 총 투표수 곱하기 사전값 하면은 이상한 숫자가 나. 윗순위와의 표차가 29978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더라. 이거 이상하다 해갖고 이거 경찰 조사해야 되지 않냐? 하태경이 얘기했고요. 지금 부정선거 하면 학을 띠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그 하태경이 이때 총대를 맸었던 거고요. 총투표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총투표수를 X로 놓고 사전에 값을 정해두는 게 한 13% 표를 얻으면 1등이 되겠지. 13%. 2등은 12% 주자. 3등은 11.4. 이런 식으로 사진 정해놓아요. 네. 정해놓고 총투표수를 갖다 꼭 계산하면은 윗순위의 표차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13%고 얘가 12.5, 얘가 13%고 얘가 12.5, 그러니까 얘가 11%고 얘가 10.5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곱하기를 하니까 똑같이 298이다.
이거하고 동일한 현상이 2020년 총선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미래통합당이 36, 63, 36, 경기에도 63, 36. 무슨 얘기냐? 63대 36을 미리 결정해 놓고 총투표수를 갖고 와서 곱해서 득표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관내사전하고 관내사전의 이 비율도 0.39로 맞춰나갔고 똑같이 0.39, 0.39, 0.39 나왔다는 거죠. 왜 동일하냐? 이 조작 시스템을 이때도 쓰고 이때도 썼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을 이용한 투표지네. 내가 분명히 기억난다고 내가 이거 보고 투표했다고 나도 나 표 한 표 줬다고.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와 김영변 총괄 프로듀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스템 K보팅을 이용한 것을 확인됐다 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 기사는 다 내려갔어. 우리 가족 문자 투표비 돌려내라 CJ야. 제가 이제 건은비 여기 투표했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건은비로 몰아주자 이래갖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왜 우리가 투표했다고 이거 돈 날렸다고. 건은비 씨가 워터밤에서 이제 건물 샀어요. 워터밤 여신으로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돈을 날렸지만 이제 잘 되셔갖고 예, 다행입니다. 이게 CJ입니다. 이 CJ가 이러는 게 과연 다 우연일까 하는 거죠. CJ의 이미경 이분이 아카데미 시상식 기생충.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때 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상 자체가 국제영화제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룡영화상이 있는데 청룡영화상에 중국 영화가 갑자기 대상을 받은 그런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저걸 굉장히 이상하게 봤겠네요. 그 이상하게 봤다니까. 그 이상하게 봐서 트럼프가 지랄지랄 했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한국 언론은 야, 역시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뽕에 차갖고 트럼프 나쁜 새끼는 이랬다는 거지. 아니 이거는 진짜 아카데미 역사를 훼손시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이 기생충이 상 받은 거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유퀴즈 대통령을 이제 초대해갖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안 나올 걸 그랬나요? 이런 자막 작업 자체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편집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바보를 만들 수도 있고 천재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3%가 대표적으로 선거 앞두고 이재명은 막 뛰어갖고 주식도 잘 알고 경제 전문가처럼 윤석열은 주식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몰고 가고 했던 게 편집의 힘이에요. 유퀴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놓고 아주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자막. 제가 안 나올 거랬나요? 그에 비해 진짜 천하의 악마 에디스 모터스 강영권 회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빠른 물고기 해서 꽃잎도 2개 딱 넣어주고. 아 너무 간지럽다. 이때 얼마나 띄운 줄 몰라. 나는 진짜 이순신이 환생한 줄 알았어. 세종대왕이 환생한 줄 알았어. 나 진짜. 요거에서 이제 상 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짭복을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짭복을 이제 김명숙 여사가 실제로 짭복을 요리해갖고 먹었다. 요리했겠냐고 주방장 했겠지. 아이. 이런 사소한 거짓말 한다니까 애들은 진짜. 나 너무 싫어. 예, 진짜. 짜치게. 이 날이 어떤 네. 날이냐면 네네. 대구 경북 지방에 코로나가 처음 생겨갖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그날에 이거 먹고 있었어요. 이게 인간들이 진짜. 맞아요.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이고 소시오패스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아니 이거 웃으면서 이렇게 짜파구리 먹고 있냐고 이게.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런 사람들 원래 투표해서 뽑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여기서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거 대한민국 돌아가는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신년에 이제 친필 편지 쓰신 내용 중에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증거 넘친다니까.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투표한 검표 관련해서 나온 거고요. 다 정리해 놓은 게 Stop the Steal 교보문고 1등하고 있는 그 책이고요.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안 갖고 있었고 쌍방울 자회사, 다산 네트워크스 자회사 그런 데다 갖다 놨었다니까. 이거 서버 자체를.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헌재에서 기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하지 않는
어떤 투표지가 필요한 거고 유령 투표지가 필요한 거고 그 유령 투표지가 발견이 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가짜 투표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 하나의 가장 확실한 방법.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검증인데 그 확인 검증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줬다. 유령 투표자가 도대체 네. 몇 프로 비율이 있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얼마나 부정한 투표였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검증이 지금 너무나 필요한데 헌재가 단칼에 기각했다는 거죠. 이유도 별로 되지도 않았어. 본 사안하고 관련 없어서 기각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뭘로 판단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모두 다 판사들이란 기막힌 사실. 선관위와 법원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 검증을 거부하는 개새끼가 범인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조국 혁신당이 했다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도 정상이고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상이에요. 예.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을 거부하는 거는 범죄자라고. 비정상이고 범죄자라고요. 범죄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입을 닥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진짜라고 99명의 얘기가 진짜라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CCTV를 까라고. CCTV 원본을 까면 될 거 아니야. 중간에 사라진 부분만 말하지 말고. 세 번째,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든 핵심 주역들 조혜주, 시민의 눈, 양정철, 김호준, 김명수, 권순일입니다.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튜버 김호준 씨가 부정선거 관련된 핵심 역할을 한 6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고한석 같은 경우는 중부 지역당 간첩 사건에서 이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던 간첩이라는 거고요. 이 고한석이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하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고한석이었다. 고한석이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한 이후에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개발 팀장으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K 좀 그런데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심할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4년 동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이었고 그래서 김민석이 그 6명 그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고 김민석이 물러나고 그 다음 자리를 맡은 사람이 양정철이라는 겁니다. 이 양정철도 6명 자리에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거죠. 양정철이 총선을 수개월 앞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에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사람이 양정철, 조혜주, 고한석,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조혜주와 선거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진행한 고한석은 대중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엘리트였고 프로였다. 대중선전선동 담당이니까 여론조사하고 관계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털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 근데 민주당이 문재인이 되자마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엄청난 배후 세력이 개입됐다면 비단 선관위에만 그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세력들하고 연계되어 있을 텐데 그 외국 세력이 중국 그리고 USAID라는 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USAID는 미국에 있는 기관이지만 사실은 중국이 장악한 기관이다. 그 USAID가 각종 지원 사업을 하는 지역이 저개발 국가잖아요. 저개발 국가에는 누가 왕이죠? 중국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USAID의 네. 사람들이 중국에 포섭되기 좋은 조직이에요. 중앙당교가 예. 정책협약을 체결한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이 몰라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어떤 데냐면 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 학교 같은 겁니다. 시진핑이 2017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당교 교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뭐 했죠? 총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중앙당국 교장이었고 교장. 예. 이게 시진핑만 그런 게 아니고 후진타오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그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 하기 전에 맡았던 게 중앙당국 교장이에요. 마오쩌둥이 1942에서 1947년까지 중앙당국 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거기
거기를 갔다 왔다고. 거기를 민주당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부정선거 교육받으러 간 거예요. 요번에 지령받으러 갔잖아요. 우원식하고 배현진하고 그다음에 신장식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파이 짓을 할까 물어보러 간 거 아니야? 뭐 대놓고.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보낸 편지에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가 오염돼 있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게 중국이다라고 다 적어놨는데 그 편지를 보고 변진이가 갔다니까.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 더플레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방송부터 됐다는 얘기죠? 개표가 완료됐다고 공표하게 되는데 공표 시간보다 먼저 방송이 된 사례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을 다 합치면 약 2,500개 정도의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개표가 완료된 다음에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개표가 진행 중인 순간에 그 결과치가 발표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때 당시 임의의 숫자를 이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능이 아마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약간의 이제 부정 같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스탑더스트 책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논리가. 2017년까지는 부정선거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입장을 180도 바꿔갖고 부정선거 얘기한 사람은 그거 모르겠잖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동일한 논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사실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100%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선관위 서버를 틀어갖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조작의 방법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다 가능하구나는 거를 발견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갖고 아니다. 우리가 써먹자 해서 써먹었다는 거고요. 2017년 당시에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전자개표기를 폐기하라 하고 막 데모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질 안 한다는 거죠.